우리 대지급제도 시작했죠. 네, 선지급제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지급하고 네. 이제 본인한테 구상하는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네. 이게 양육비 대지급 대상은 어떤 경우에? 예, 지금 저희가 처음이라서 정한 게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또는 뭐 석 달 이상 정해진 횟수 이상 못 받으신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거나 채권이 확보되신 분들이 그런 관계도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뭐 판결이 있거나 조정 조서가 있거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뭔가 의무가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신청만 하셔도 됩니다. 집행권은 확인을 위해서 저희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양육비 채권은 일단 가지고 채권이 계셔야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원래 뭐 부부 사이에도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뭘 가진 사람은 이 대상이. 이혼하실 때 이제 보통 양육비, 이혼한 경우에만? 예, 양육비 이혼한 사람. 예. 이혼한 사람의 양육비 청구권을 대신 네. 이행해 준다. 그다음에 미혼모 네. 분야도 네. 성평등 가족부의 소관이겠죠? 네, 네. 저희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미혼모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될 텐데 네. 미혼모들이 일단은 출산을 한 다음에 양육이 그냥 보통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건 있어요? 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취약한 상태의 미혼모와 미혼부에게는 저희가 아동 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단독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부모나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은 충분해요? 네. 가족실장입니다. 저희가 한부모 시설이 한 100여 곳이 있는데 출산 지원하는 곳은 23곳이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자기 집에서 뭐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까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정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주거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충분한가요? 예를 들면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양육 지원 시설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연계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한부모들은 이제 수도권 이런 데를 좀 선호하시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LH를 통한 한부모에 대한 그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아 유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심하게 영아 살해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우리 일반 정서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들은 사실 괴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심리적 지지, 또 지원 이런 게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이게 인구 출생률하고도 좀 사실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임 이후에 그 직접 시설에 가서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 용기 있게 본인의 그 자녀 그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면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양육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전 부처가 함께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탁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임신 중단 약물 문제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 중단 약물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지원해 줄 거냐, 못 쓰게 할 거냐,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죠. 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그래서 정부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취임 이후에 확인해 보니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숙고를 지금 몇 년째 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서 저도 빠른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각적 빠른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네, 네. 그게 또 그러면 네. 어느 단계까지 네. 허용할 거냐? 네. 또 그 논란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가까운 그 친화적인 부처가 성평등 가족부 맞습니다. 같은데 네. 성평등 가족부라도 입장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도 모르겠다. 네. 오늘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나요? 아니 저희는 그 뒷짐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말하기 진짜 어렵죠. 그동안 국무조정실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복지부 식약처 이제 국무조정실 끌려 들어왔어요. 네, 같이 협의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안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그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낙태죄에 대한 이제 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여성계에서는 그 입법 전이라도 약물은 먼저 도입을 해달라는 그런 좀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국무조정실이 뭐 할 얘기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보고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낙태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성결이 되어야 자기네들이 그 안전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사실 낙태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같이 정부안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몇 주까지 허용 예,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12주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주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해주자. 이렇게 그때 그 보호자보건법하고 형법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24주. 신생아가 출생하는 게 48주인가요? 몇 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여 주, 36, 7주 정도 맨날 40주요? 40주. 네. 근데 24주 되면 상담을 거쳐서 14주까지는 그냥 허용. 이게 지금 약물 허용 여부도 이 낙태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약물 허용 여부는 낙태죄 전에라도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약물 자체의 안정성은 네. 사실은 이미 뭐 다른 나라 다 쓰고 있잖아, 그죠? 네.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용할 거냐 문제겠죠. 네.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허용할 거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이제 현행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법 개정 전이라도 좀 도입해달라는 또 요구가 이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이미 아닌 거잖아요. 네. 오히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이후는 또 낙태죄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고 사실 이번 저희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숙고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내가 보기엔 실제로 사용